네, 11시 김구환쇼 톱뉴스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드디어 등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후보인 이재명 드디어 등 돌렸다. 어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면 잠깐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서로 차별화 전략에 따른 그런 균열이 생기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후보가 되더니 달라진 사람이다. 이재명 그럴지 몰랐는데 달라졌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달라질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시기가 좀 빨리 오네. 이런 뜻일까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말을 좀 세게 했더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하는 말처럼 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서민경제에는 만행을 저질렀다. 만행. 야만적인 행동을 했다 이런 뜻이죠. 만행을 저질렀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의 지지율을 격차는 도무지 좁혀질 생각이 없는 듯 자꾸만 벌어지고 있고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국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적 밉상이라느니 또는 폭력적 인상이 뿌리기 때문에 부인이 낙상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도 혹시 가정폭력 아니냐 이런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지적이 있는 것처럼 수세에 몰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한민국 제1야당의 후보로 결정이 된 지난 11월 5일 이후 지금 이 시간까지요. 여론조사가 약 20개쯤 있었습니다. 그 20개쯤 있는 여론조사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 10%포인트 가상양자 대결 또는 특정 지역에 따라서는 20%포인트 이상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른바 시쳇말로 똥줄이 타는 거죠.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고요. 벌써 선거 끝난 것 아니냐. 대장동 수렁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거기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는 언론 탓을 합니다. 이게 오로지 악성 언론 때문이다. 이게 오로지 조중동 때문이다. 이게 오로지 TV조선하고 채널A 때문이다. 이것이 오로지 11시 김구환 쇼 때문이다. 그런 식의 언론 탓을 하는데 참 악성인 것은 이재명 씨가 악성이라는 말을 쓰더군요. 언론을 예전에는 뭐 일부 보수 언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악성 언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본인이 한 말입니다. 악성 언론. 그 말 자체가 악성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증세 정책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 데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 당연하지요.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비판해야 될 대목이 있으면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악성 언론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국민 탓을 합니다. 어떻게 탓을 하느냐? 바보 같은 국민들. 악성 언론에 속아 넘어가는 바보 같은 국민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신문이나 방송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비판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면 다 바보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본인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거창군청 앞에서 그제 이런 얘기를 했지요. 어디 가나 말실수 하나 안 하려고 노력 중인데 요만한 거로 이만하게 만들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도 노코멘트 나몰라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쁜 언론 환경입니다. 누군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악성 언론은 따로 있죠. 서울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의 뭐 뉴스공장, 여기는 정말 노골적으로 좌도 우도 뭐 이렇게 우리는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는 참 대단해요. 김어준 씨. 그냥 눈치 안 보고 좌구 우면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재명 뭐 조국 지지하고 후원하고 옹호하고 역성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악성 아닌가요? 36년 언론 생활한, 자꾸 지난 세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 감각으로는 그렇습니다. 11시 경호할처는 불편부당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실수를 한 건 또 사실이에요. 가령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 오피스 누나 확 끄는데요.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이런 발언들. 이거 악성 발언 아닙니까? 악성이라는 말을 본인이 썼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렇게 또 말을 했네요.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너무 편파적으로 이재명의 의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걸 기사 제목으로 달고 언론이 이재명 잡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추미애 전 장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언론이 야당이 주장하는 걸 제목으로 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지적하는 것을 야당이 따라갈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언론이 뼈아프게 지적을 하고 조중동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날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중동 신문 흔들면서 질문을 할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잘 모르는 모양이죠. 지금 조중동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고 민주당이 하는 말은 다 깔아뭉개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조중동이 야속하다고요? 뭘 거꾸로 보신 것 같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렇게 말했네요. 언론이 굉장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것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작은 실수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댓글을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민심입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민심을 민심이 아니라고 하고 그것을 악성 언론이라고 하는 순간 수렁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언론 탓을 하는 것은 자아도취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첫째, 언론 탓을 하면은 그 선거대책위원회 내부가 매우 편안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선거대책위원회 내부 사람들이 우리 자기 반성이 필요해. 우리 자아 비판 좀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어. 크게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해야 조금이라도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악성 언론, 바보 같은 국민들
이렇게 외부의 적을 하나 만들어버리는 순간 내부가 편안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책임한 행동이지요. 그래도 집권 여당인데,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외부에다 적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악성 언론, 바보 국민,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편하게 저녁 먹고 술 먹고 그러겠지요. 이런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면 압도적인 격차로 자기네들 대통령 후보가 프레임 전쟁에서도 뒤지고 있고 지지율 전쟁에서도 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 발짝이라도 빠져나오려면 인적 쇄신을 해야 되고, 야 우리 이번에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사람 물갈이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우리 체질 개선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아니라고 안주해 왔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가 다 무망한 일이 돼버리는 거고,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핵심 지지층, 숫자는 줄어들고 대신 머리는 더 단단해지는 이런 핵심 지지층 하고 이제 스크럼을 짜게 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중도층 확산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는 사이다 발언일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은 마셔서는 안 되는 부동액이 된다. 자기들끼리 온라인에서 조작한 대안 현실로 선거를 치를 생각인가 보다. 조국 사태를 보고도 배운 게 없다. 진중권 씨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네요. 뭐 사이다 발언이라고? 이재명이 사이다라고? 내가 봤을 땐 부동액이야. 부동액.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부동액. 진중권 씨가 말을 참 세게 해요. 그런데 패부를 찌릅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은 사이다가 아니라 부동액. 이제 날씨 추워지면 자동차에 부동액 넣어야 되지요. 부동액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한테 맞불을 놓는 작전으로 갔어요. 나한테 날아오는 화살이 대장동, 나는 윤석열 후보한테 고발 사주 의혹, 이렇게 맞불 작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전혀 먹히지를 않자 그 다음엔 시선 분산, 하루에 한 건 주의로 막 던지기 정책을 막 발표를 하는 겁니다. 막 던지기. 1인당 100만원 국토 보유세. 이제 막 던지기에도 불구하고 그 거의 신기록에 가까운 지지율 격차가 변함이 없자 이제 언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악성 언론이다. 그 악성 언론에 귀 기울이는 국민들은 다 바보다. 그런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하나만 볼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조사를 했는데요. 엊그제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45.6%, 46%입니다. 이재명 32.4%, 격차가 14%포인트, 14포인트.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은요, 지난 10년 동안 모든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겨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됐든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뭐 광역단체장 선거가 됐든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 수도권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의 텃밭이요, 이재명이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도 이재명이 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35, 윤석열이 42, 7%포인트 차이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하고 인천에서도 윤석열이 이재명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도권이 바뀌고 있다는 매우 엄청난 뉴스입니다. 수도권이 바뀌고 있다.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말의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정권 교체 여론이 60%에 다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야당 대통령 후보와의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 돌리기에 나서는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긴 했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 책상에서 현장 감각 없이 의사결정을 했다.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또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분 동안이나 작심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국가 경제 총량은 좋아졌다지만 서민 경제는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에서 체감하길 바란다. 그 다음에 정부 종합청사, 시민단체, 지역화폐, 골목 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찾아서는 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서민 경제를 눈으로 봤다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국민들께 안겨드렸다. 만행에 가깝다. 서민경제에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 뜻입니다. 야만적인 행동을 했다. 누가? 문재인 정부가. 누가 한 얘기냐?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당의 이재명이 한 얘기입니다. 윤석열이 한 얘기가 아니고 이재명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에 야만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만행을 저질렀다. 본격적인 완전한 등돌리기가 시작됐다라고 분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단계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누차 우리가 목격했다시피 이재명 입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라, 이런 요구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만행을 저질렀다. 등 돌리기, 여기에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화. 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워낙 많으니까.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정권 교체. 그러면 나 이재명도 정권 교체예요 라고 국민한테 호소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재인과 이재명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자꾸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차별화.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등 돌려야죠. 등에 칼 꽂거나 만행을 저질렀다. 문재인 등에 칼 꽂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거 이상 더 말로써 칼을 얼마나 더 세게 꽂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는 문재인의 탈당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탈당하시오. 선거 중립. 명분을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1월 5일 이후에 실시된 20개가 넘는 여론조사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이재명이 등 돌리고 등에 칼 꽂고 그러자 청와대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거지요.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공식적인 대응은 안 하고 있지요. 국민들 눈에 공식적인 대응이 나오면은 이제 그거야말로 파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이제 익명을 전제로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후보 되더니 달라졌어,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되자 태도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민주당 후보가 되기 전 경기도 지사직을 갖고 있었을 때 경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를 향해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알랑방구를 꾸더니 민주당의 후보가 되자 태도가 달라졌다. 친문 대깨문들과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얼마나 때려주고 싶겠어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노골적이고 본격적인 등돌리기, 차별화 선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강 구도 대결에서 양강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만큼 윤석열과의 지지율 격차가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 이제 그래서 이재명의 입이 좀 더 세지고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이제 그래서 그 만행을 저질렀다. 뭐 이런 말도 나왔고, 후보가 되니 달라졌다. 이런 말이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 양쪽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